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면 해결 방안도 생각해 봐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노력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번 학기 사회 수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6학년 1학기 사회 2단원의 마지막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 주제인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주로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흐름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전 세계 각 나라들은 서로 주어진 조건들이 다르고 각자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경제 교류, 즉 무역을 합니다. 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 경쟁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무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줄이고 자기 나라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관세 부과라든가 수입 제한 혹은 수입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곧 무역을 하는 나라들 간의 여러 문제와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 140쪽 현준이네 반 친구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 쓴 친구가 다른 나라와 생기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묻고 있네요. 다른 친구들 의견 볼까요? 꽃핀을 꽂은 학생은 무역 문제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네요. 맞는 말입니다. 또 머리를 뒤로 묶은 학생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얀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 맞는 말 같은데 너무 맞는 말이라서 머리엔 오히려 더 잘 안 들어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옆자리 친구와 다퉈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주 있죠? 그런데 나는 이 친구에게 지우개도 종종 빌려서 쓰고 색연필도 빌려 쓰고 했었어요. 학용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와 다투고 나니까 당장 내 필통에는 지우개도 없고 오늘 미술 시간 들었는데 색연필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옆자리 친구에게 빌릴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났죠? 화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색연필 빌려줄 다른 친구를 찾든가 집에 얼른 전화해서 엄마 죄송한데 색연필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던가 아니면 색칠은 집에서 해오겠습니다 하고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겠죠.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면 화해하기 전까지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뭘 해야 할까요? 그래요. 이 친구랑 서로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화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색연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여러분들끼리 다투었더라도 알아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화해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달려옵니다. 선생님 얘가요. 이러면서요. 익숙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여러분이 화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나라 간의 무역도 똑같아요. 나라들 간의 무역 문제가 발생하면 각 나라들은 일단 당장 자기 나라가 입을 피해를 줄일 대책을 찾습니다. 색연필 빌릴 다른 친구 찾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건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 나라와 협상하고 합의하는 거겠죠. 친구랑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거 잘 안 되죠. 서로 양보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판정을 내려줄 사람 혹은 기준
규칙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나 학급 규칙이 필요한 것처럼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기구, 그리고 나라 간의 공통된 무역 규칙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은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 기구를 설립해서 가입하고요. 자기 나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된 국내 기관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소속된 무역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역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해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해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교과서 141쪽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땡땡신문입니다. 인도가 무역 관련 분쟁, 그러니까 다툼에서 미국에 패소했다. 소송 재판에서 졌다는 제목이네요. 인도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부품과 시스템을 인도 국내 제품만 사용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인도에 관련 물품을 많이 수출해 오던 미국이 크게 반발해서 판정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어디에? 맞아요. 세계무역기구에. 이 세계무역기구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미국 측에 손을 들어줬네요. 자, 여러분들도 기사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래 세 가지 물음에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기사 내용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물음이고요. 3번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물음입니다. 각자 꼭 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과 인도의 무역 분쟁에서 판정을 내려줬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다음 페이지 142쪽으로 갑니다. 세계무역기구 괄호치고 WTO는 왜 경제의 국제연합이라고 불릴까 하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국제연합 UN은 아마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기구죠. 이 UN을 이끄는 사무총장이 몇 년 전까지 우리 한국인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분야에 UN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보면서 세계무역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영어로 World Trade Organization, 줄여서 흔히 WTO라고 부릅니다. 이 WTO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1995년에 설립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설립과 동시에 가입한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있고 현재 회원국은 164개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WTO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계 무역이 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무역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보니까 이 WTO가 국가 간 거래, 어떤 무역에 있어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공정하게 심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2011년에 동일본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안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우리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 정부에서는 반발했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 쉽게 말해서 한국 쟤네가 우리 물건 안 산대요, 혼내주세요 하고 이른 겁니다. WTO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과 일본 양측이 만나서 분쟁, 다툼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기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협의는 실패하게 되죠. 그러다 나온 첫 번째 1심 판결에서 WTO는 한국 측의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 즉 일본 정부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상소,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최종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어져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우리 1단원에서 법원이 하는 일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배울 때 대부분의 재판 과정은 1심, 2심, 3심까지 3심 제도가 있다는 거 배웠었죠. 이 WTO에서는 2번까지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 2번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입장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위에 뿅 하고 나오는 추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무역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WTO와 같이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기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내용과 개념들을 보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함께 볼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은 각 나라 정부의 간섭 정도에 따라서 보호무역 혹은 자유무역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각 나라 정부는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섭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무역 형태를 보호무역이라고 부르고, 간섭이 적고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자유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무역에서 관세 등의 방법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조치들이 심해질수록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나라 간의 무역에서 관세 같은 장애물을 없애자고 합의하는 것, 그것이 나라 대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 혹은 세 나라 정도가 자기들끼리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게 바로 FTA 자유무역협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인접한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연합 EU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 EU에서는 관세 등의 장벽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돈의 단위까지도 유로화라는 통일된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말 그대로 국가 연합이 된 것이죠.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세계 무역 시장 속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이 좋다, 보호무역이 좋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업들의 품질과 기술을 키우려고 항상 노력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들이 힘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6학년 1학기 사회 2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무역과 관련된 모든 학습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교과서 143쪽에 10점말 풀이를 하면서 이번 주제의 학습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라 간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세금, 법과 제도 등의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 뭐라 그랬죠? 자유무역협정, 영어로는 FTA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바로 세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곳, 재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뭐였을까요? 원산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4번으로 가서 이 원산지의 재료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곳, 어디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생산지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로 3번 가겠습니다.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뭐였을까요? 이거는 관세라고 했었죠. 가로 5번 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 오늘 배웠죠? 세계 무역기구, 영어로는 WTO라고 했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로 7번.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 사오는 거 뭘까요? 수입. 그럼 반대로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은 우리가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안 했을까요? 가로 6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땡땡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한다. 우리나라에 풍부한 것은 수출하고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다. 다른 나라에게 다른 나라와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한다 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세로 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무엇을 하죠?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 경쟁을 합니다. 마지막 가로 8번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땡땡땡땡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이 무역, 다른 나라와 하는 경제 교류라고 하죠. 자, 이렇게 10잔말 풀이 다 완성해봤고요. 이것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우리 사회 수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4쪽부터 두 차시에 걸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원 마무리 활동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혹은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해서 이 수업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상 제작이 많이 서투르고 그래서 더 힘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영상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져요 하고 응원, 칭찬 메시지를 많이 보내줘서 더 힘이 많이 났었답니다. 이렇게 어느덧 1학기가 끝나가고 2학기에는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학기에 또 다른 단원, 다른 주제로 수업 영상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선생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생님과 함께 6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학생들 항상 즐겁게 학교 생활 하시고 또 곧 다가올 신나는 여름방학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6학년 친구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안녕.